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필즈상을 받고 싶다면 꼭 읽어야 할 책, 특히 과학고나 영재고 쪽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필독도서로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3편입니다. 책 나눔 이벤트도 진행을 할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벤트를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기 교수님은 서울대 수학교육과 학사, 서울대 수학과 석사, 좀 약간 독특하시죠? 수학교육과를 학사를 하시고 수학과를 석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박사까지 마치시고요.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을 역임하며 영재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이토록 아름다운 수학이라면, 그리고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1편, 그 다음에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2편,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1편 같은 경우는 주로 도용 중에서도 평면도용에 대한 얘기였고요. 2편은 이제 수에 대한 얘기였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3편 같은 경우는 입체도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판사는 21세기 북수에서 만든 거고요. 1편 평면도용, 2편 수, 3편 입체도용이 약간은 독립적인 분야니까 이 책을 어디서부터 읽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1편은 안 읽었다고 2편은 못 읽거나, 혹은 2편은 안 읽었다고 3편은 못 읽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내용들이 독립적인 책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3편 입체도형 관련한 내용은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어떤 전공, 기하학에 대한 내용도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내용들까지 이제 책에 다 집어 넣으셨는데, 그거를 나름 어린이들, 즉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아이들이 보는 책, 그런 눈높이로 이렇게 교수님이 쓰셨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초등 입체도용, 그리고 중등 입체도용, 공간도용 이런 걸 기반으로 하긴 했지만 대학교 수준의 내용들까지 확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성인들도 보면 교양수학으로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강에 대한 내용은요, 다면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주로 배우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들어가면서 차원이라든지 정다면체가 대조건, 그 다음에 플라톤의 위대한 착상,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 강은 다면체의 건널비와 부피, 어떤 측정에 해당되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여기서도 차원과 도형, 닮은비, 걸리버 여행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3강에서는 이제 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구의 부피, 건널비, 호도법, 그리고 비유클리드 기하학 이런 것들도 역시 들어갑니다. 자, 책은 이렇게 3강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맨 뒷부분에 신비의 방이라 그래서 부록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록 부분은 퀄리티가 매우 높습니다. 이 책은 어떤 학생들이 읽으면 좋냐,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고나 영재고 입시에서도 면접 시험이나 자기소개서 이런 걸 쓰잖아요. 이런 걸 쓸 때 수학적 배경 지식으로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책 내용을 가지고 과학고 영재고 합격한 학생들의 수업 교재로 써도 될 만큼 퀄리티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상은 지식도서를 좋아하고 수학을 사랑하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3 학생까지는 이 책을 혼자서 읽을 때 반드시 연습장과 연필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정리하면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눈으로 읽고 넘어가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어떤 교양수학을 쌓는 측면에서 이 책을 읽으면 퀄리티가 굉장히 높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학 강사들 같은 경우도 이 책을 읽으면 어떤 수학적 깊이, 그리고 배경 지식들을 충분히 습득을 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받은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교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수학 내용을 지면에 풀어 쓰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강의로 설명을 해도 전달하기가 만만치 않은 건데 글로 쓴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작,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1편하고 2편보다도 수학적으로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수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맛을 약간은 좀 느낄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면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감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자, 책 내용 중에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서 잠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필요성에 대해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서의 필요성, 실생활에서의 필요성, 대학 입시에서의 필요성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흔히들 놓치는 것이 있다. 그리스인들이 기하학을 중심으로 수학을 심오하게 발전시킨 원동력은 이론적인 쓸모이다. 수학의 이론적인 몰두를 통해 수학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수학에 대한 안목, 수학을 통하여 세상을 깊게 보는 능력을 얻게 된다. 수학을 수학답게 배워서 수학에 대한 흥미와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수학의 진정한 가치를 조금이라도 느낀 학생은 수학을 공부하는 강하고 올바른 동기를 부여받기 때문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 커져 수학 실력도 향상된다. 이러한 수학적 사고를 다른 분야로 전이시킬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되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에 서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수학이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실생활에 뭔가 필요하니까 수학을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수학 공부의 본질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리스인들부터 따지고 보면 수학 자체 이론적인 어떤 내용들,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왜 성립하지? 이걸 일반화할 수 있을까? 이건 내가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학문적인 궁금증에서 수학을 공부를 했다라는 거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수학답게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떤 도구로서의 수학이 아니라 수학 자체를 수학답게 공부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같이 어떤 삼각형을 보고 이런 수들이 있네? 이걸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증명해야 되지?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수학적 사고라는 게 뭐죠? 수학적 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학적 사고의 뜻이 뭐죠?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에서 어떤 개념이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서술하는 방식 자체가 정확하게 수학적 사고의 틀을 가지고 수학적 사고의 흐름으로 책이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적 사고란 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정말 궁금해. 그리고 수학을 수학답게 혹은 수학자들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탐구를 했는지 궁금하다면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아이가 입시 수학이 아니라 그냥 수학 자체를 학문으로서 좋아해서 허준희 교수님 같이 피즈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게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디 학원을 다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하기를 어느 학원을 다녀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면 학원 구조 자체가 대부분 대학 입시 혹은 내신 수학을 잘 따기 위해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그런 구조로 수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최은계 교수님의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시리즈를 한번 읽어보게 해봐라. 이 책의 내용 자체가 수학이라는 본질에 맞춰서 수학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책의 서술 방식 자체가 수학자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니까 연구를 하게 되겠죠. 연구를 하면서 원리를 찾아내고 그 찾아낸 원리를 가지고 일반화하고 확장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수학적 사고이자 동시에 수학을 좋아하고 싶다면 이런 방식으로 수학을 공부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수학적 사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을 낸 출판사인 21세기 북스에서 상업적인 책이 아닌 수학 관련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출판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학 관련한 좋은 책을 쓰신 교수님들을 리스펙하는 그런 측면에서 책 내용 관련해서 심층 리뷰 영상을 강의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도 같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식은요. 댓글로 이벤트와 이 책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10명의 당첨자를 뽑아서 8월 1일 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수학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마다 가슴 한켠에 뭔가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로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전달하거나 수학공부법이라고 알려드리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서 수학 점수를 잘 받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과 실제 수학이라는 학문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꼭 똑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학이라는 학문을 수학자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훨씬 수학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많은 문제풀이, 그리고 반복적인 오답, 정확한 계산을 위한 연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수학을 좀 싫어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책들이 학생들에게 많이 읽혔으면 좋겠고요. 이런 책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현실이 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 하나당 아이들에게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수업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숨막히게 빠른 선행, 그리고 많은 심화, 그리고 많은 문제풀이, 이런 속에서 진정으로 좀 수학을 잘하고 대학교 이상에서도 경쟁력 있는 수학자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나씩 왜 그런지 따지고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필지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필지상을 만드는 어떤 기반이 되는 게 이런 책들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건 뭐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이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본인이 납득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고,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이 책에서 다 서술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대 수학교육과 최영길 교수님이 쓰신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3편 입체도형, 공간도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책 소개 및 책 나눔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